마하트마 간디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또 다음에는 비웃고 그 다음에 싸우고 마침내 당신이 승리한다라고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지금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에 대한 빗장을 푼 것 자체가 무시랑 비웃음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제도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리 가능한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코인의 승리라고 착각하시지만요.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미국 달러의 승리입니다. 이 낡은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을 집어삼키면서 자신의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흡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는 이 눈앞에 호지라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달러 패권의 내혹한 생존 본능과 재편되고 있는 금융배관의 미래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을 사실상 묶어두던 2023년 당시 정책문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겉으로 보면 이제 은행이 코인을 할 수 있게 됐나 보다 이렇게 들리기 쉽겠죠. 그런데 이 뉴스의 진짜 중심은 코인이 아니라는 거. 이 달러 결제의 배관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인 거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모순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보통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가격이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규제 뉴스가 방향성을 바꾸는 신호인 거고, 시장의 돈은 금리랑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정해지는 자원입니다. 지금 미국 정책금리가 3.5에서 3.75%포인트 구간이죠. 시장 자금이 바로 달려들기보다는 정말로 길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정확하게 무엇을 철회한 것인지부터 정리해봐야겠죠. 현재 연준은요, 2023년에 만들었던 정책문을 철회했습니다. 그 정책문은 연준이 감독하는 주 회원은행들 중에서 예금보험이 없는 은행까지도 사실상 보험은행과 같은 제한을 적용하겠다. 관련 방향성을 강력하게 담고 있었는데요. 이 특히나 새롭고 전례 없는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댔던 문서였었고, 연준이 발표한 문장에는 이런 말이 직접 들어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은 은행에 효율을 주고 고객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혁신의 경로를 만들겠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허용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핵심은 경로라는 단어입니다. 연준이 말하는 경로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오는 입구가 아닙니다. 규정이나 감독, 리스크 관리, 그리고 결제 인프라의 문턱을 통과해야 되는 입구인 거고, 연준은 새로운 정책문에서 이 보험은행과 무보험은행을 같은 틀로 묶지 않겠다는 방향을 내비쳤어요. 같은 활동이고 같은 위험이면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시에 다른 활동이고 다른 위험이면은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함께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번 결정의 본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은행이 크립토를 다룬다는 거는 결국에 누가 결제 레일을 깔고 누가 정산을 하고 누가 준비금을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 가격은 표면이죠. 금융 권력은 배관입니다. 배관을 가진 쪽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데이터를 쥐고 감독의 기준을 만들고 위기가 올 때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인을 완전히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만 갈 수가 없다는 거고, 밖으로 밀어내면 통제도 같이 밖으로 나가겠죠. 안으로 들이면 규칙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결정은 바로 그 선택을 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마스터 계좌도 쉽게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올해 10월 31일 커스터디아의 마스터 계좌랑 관련된 판결 보도를 보면요. 마스터 계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가 등장합니다. 즉 제도 문장이 바뀐다라고 해서 결제 레일의 핵심 열쇠가 즉시 풀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이게 오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연준은요. 문을 연 것처럼 보이지만 열쇠는 여전히 선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연준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비슷한 흐름이 여러 번 있었었죠. 올해 3월에는 미국 OCC가 은행이 크립토 커스터디나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 분산 원장 네트워크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문서를 내면서 사전 비협조를 받으라는 요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에는요. FDIC도 은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크립토 관련 활동을 하되 위험을 관리하려면 이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방향으로서 가이드를 바꿨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연준도 크립토 활동 관련 사전 통보 기대, 그리고 달러 토큰 관련된 비협조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책문 자체를 철회를 했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이 한 줄로 이어지죠. 배제에서 포섭으로 이동하는 흐름, 타임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연준이 같은 날 공개한 연구 노트에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성장하면 은행 예금과 은행의 자금 조달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단순한 예금 유출이 아니에요. 예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은행 예금으로 들고 있으면 예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뀌는 방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금을 국채나 레포
같은 비예금 자산으로 쌓으면요, 은행 예금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발행사가 연준 마스터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연준은 마스터 계좌 접근이 가능해지면 은행을 우회하는 경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때 은행의 중개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쉬운 비유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은 지금까지 동네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해왔죠.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수도관입니다. 근데 새 수도관이 생기면은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길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수도관이 중앙 수도국과 직결되면요, 동네 수도관의 힘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중앙 수도국과 직결시키면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들여는 오되 이 경로를 만들고 기준을 붙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선별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결정이 그 구조를 공식 문장으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국제정세까지도 연결드려 보자면요, 지금 전 세계는 결제랑 제재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결제 레일을 쓰느냐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힘의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는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연구 노트도 해외 수요가 달러 예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향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이 바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의 대상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옮기는 핵심적인 동기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달러의 유통은 곧 권력이죠. 유통 경로를 미국 규제 체계 안에 묶어둘수록 달러의 힘은 더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법과 정책의 연결을 보겠습니다. 올해 7월 18일 지니어스 액트가 법으로 서명됐죠.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DIC가 그 법의 적용을 위한 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하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재배치예요. 가로막던 규칙을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규칙을 깔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무규제가 아니라 규제형 확장입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담겼죠. 저는 이 변화가 단기적으로 꼬리 위험의 크기를 줄인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코인과 연결되면 불안해지고요, 규제기관이 갑자기 막아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컸었죠. 그 공포가 줄어들면 기관과 기업은 장기 프로젝트를 짜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시장 가격은 금리랑 유동성이 정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의 급등만 기대하면 실망하기가 쉬워요. 대신에 배관이 바뀌는 속도를 관찰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리플 XRP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는 RLUSD가 있으면 XRP가 필요 없나, 이런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결제 구조에서는 역할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단위예요. 유동성 자산은 결제 단위가 이동할 때 속도랑 비용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과 마스터 계좌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이유도 이 결제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가 커질수록 XRP는 뉴스에 반응하는 코인이 아니라 이 정산과 유동성 구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여기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XRP의 단기 가격이 아니라 결제 배관이 어느 방향으로 굳어지는지 여부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드리자면은 미국 연준이 한 일은 코인 시장에 선물을 준 게 아닙니다. 달러 결제판을 제도권 안에서 확장하기 위한 규칙을 고친 건데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은 누구나 다 들어오는 규칙이 아니에요. 안전과 건전성을 조건으로서 이 경로를 만들고 감독을 붙이고 필요하면 선별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규제가 풀렸다가 아니라요, 규제형 레일이 깔린다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잡아드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제도 신호가 실제 승인과 운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단순하게 문장만 바뀌고 끝나면 시장은 다시 실망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제 채택의 지표가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결제, 파트너십, 준비금 운영의 투명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동성의 속도입니다. 금리랑 달러 유동성이 완화되는 속도가 느리면은 좋은 구조도 가격으로 번역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기준을 잡고 분할 접근하고 리스크 한도 담면서 현금 비중 같은 기본기를 유지하는 게 이 국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겠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닫겠습니다. 현재 연준이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제한을 철회했다는 문장만 봤을 때 이건 코인 뉴스입니다. 근데 결제랑 예금, 준비금 마스터 계좌까지 연결해보면은 이건 달러 뉴스입니다. 미국은 코인을 없애려는 나라가 아니라 이 코인을 자기 규칙 안으로 끌어들여서 달러 시스템의 힘을 연장하려는 나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코인을 허용한다가 아니라 달러 결제의 새로운 레일을 만든다겠죠. 이 투자라는 게 본능을 따르는 게임이 아니라 본능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그만 팔고 끝내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추가 매수하거나 계속 들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본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가 현실에서는 저점이거나
고점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현재 투자는 본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의 반대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포가 클 때는 정말 팔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욕심이 커질 때는 정말 더 사야 되는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 단기 종합방에서도 리플과 알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을 효율적으로,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할 매수를 이 사람의 본능과 심리에 흔들려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숫자, 수치로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팔고 나서 더 오를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응을 못하고 또 수익 실현을 놓치는 것보다는요. 현실적인 대응으로 팔아야 내 것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정보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한 몰빵 매매나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해서는 안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 원칙 매매로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는 말도요. 결국에 이런 심리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고점에서 사게 만들고 저점에서 팔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가 늘 반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를 조금씩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같은 가격 움직임도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시장과의 싸움은 차트보다 내 마음과의 싸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되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의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